네, 일단 저는 조합 문제 1절부터 4절을 풀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혜성님처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1번 문제 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다음에 학설을 썼고요. 완전 보상설, 상당 보상설, 그리고 이제 절충설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판례를 썼는데, 판례 이 세 판례와 관련된 것도 제가 따로 문서 작성하긴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것 같긴 해서 그냥 넘어가 보도록. 설명해주세요.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작성을 했는데, 근데 저도 혜성님과 마찬가지로, 강정원 평가사님께서 논점의 정리와 문제점 이런 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점을 작성하고 그 논점의 정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적정화를 위한 내용에 관한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과 토지보상법상 나와 있는 기준 중에 이제 연관성 있는 거 먼저 이제 언급을 해서 시가보상, 공시지가 기준보상, 개발일 배제보상, 생활보상의 원칙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불복 관련해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물음 3번은 개발이 배제 제도의 개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의의 작성하고 필요성 자명주 작성하고 문제점을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이제 공공필요와 수용 목적물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각 의의를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관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 생각에 네. 일반론적인 내용만 있는 거라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절 더 뒤로 넘어가고 나면은 그때는 할 얘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어서. 네. 앞부분은 그냥 외웠어요. 이거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사실은. 그쵸. 네. 뭐 사안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럼 대충 제가 작성한 답안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절은 이제 사용수용 권리에 관련된 문제여서 의의랑 근거, 종류, 필요성, 그리고 부대사업 관련된 수용권 문제 언급을 했고 이제 계속적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책에서는 일단 공공성 및 판단 기준을 언급한 후에 필요성과 법적 근거 그리고 보장 내용, 문제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쪽에 안 맞게 돼 있구나. 하시면 돼요, 계속. 네, 4절에는 이제 사업인정 의제 제도와 관련된 문제여서 의의, 성질, 그리고 의제 제도, 문제점 등을 이제 언급을 했고 저는 이제 쓰면서 가장 조금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배점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문제를 시험장에서 작성을 했다 하면은 절대로 끝까지 쓰지 못할 정도로 좀 내용이 좀 너무 많이 썼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 기준이고 저도 그렇게 고득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그 문장,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문장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그 조문이나 판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정확하게 쓸수록 더 고득점에 유리하고 더 좋다고 보는데 일반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문장을 좀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이자 말 되는 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정확히 딱 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질문 나왔던 건데 불법 방법을 물어봤는데 내가 거기서 일반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험, 그러니까 강정원 평가사님 스터디 문제를 내실 때는 뭐 물음 1, 물음 2가 약간 연결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최근 기출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문제 1 다른 문제고 문제 2, 3 다 다른 문제인데 막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사도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에서 내가 그거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거 쓰겠다고 막 일반론 막 열심히 10장짜리였는데 일반론 열심히 막 한 2페이지 쓰고 나면은 이제 곤란해지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의랑 뭐 법적 성질을 막 한 목차에다 쓰셔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대충 한 4줄 딱 쓰고 넘긴다든가 약간 이런 거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는 거 다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참 어려운 게 일반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그런 약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도 문제점 같은 거 언급했을 때 뭐 개선 방안까지 막 언급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는 참 이론이라면은 개선 방안 무조건 써야 되겠지만 법규에 있어서는 언급을 해야 되나? 약간 고민도 좀 있었고, 그렇네요. 근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판례를 모아둔 거 있는데 잠깐 봐도 괜찮을까? 네. 괜찮을까요? 네, 보고 넘어가요. 혹시 여기 있나요? 그거 안 넣어놨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냥 유튜브에 링크로 올리실래요?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차피 다들 그냥 판례 한번 읽어보면 좋은 거니까. 사실 단톡방에 보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저는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것보다는 네네. 뭔가 같이 어떤 판례가 더 중요한 판례일까라는 걸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파일은 그냥 링크를 올리는 걸로 하고 우리끼리 보면서 한번 얘기해요, 일단. 네. 저는 켰어요. 저도 켰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판례는 그래도 세 판례 모두가 좀 다 비슷한 내용이고, 뭐 쓰고 있는 뭐 단어 막 이런 것도 문장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공무원의 수용 가능성 관련된 판례를 일단 부정하는 판례와 긍정하는 판례를 나누어서 최대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의 수용 가능성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중에서 어떤 판례를 언급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강정원 평가사님께서 판례가 중요하다고 매번 언급을 하시고 상상 전략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도대체 저는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판례를 3개나 쓴다고 하면 다른 거를 쓸 시간이 없고, 배점에 있어서도 도대체 몇 점이 나왔을 때 판례 3개를 언급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 점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이제 제 점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판례 하나만 써도 한 60점 받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항별 60점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심지어 저는 판례도 그냥 요약해서 막 쓰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알아야,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판례를 알아야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논점이 뭐고 이 문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일반적 계획 제한이냐 개별적 계획 제한이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판례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일반적 제한이냐 개별적 제한이냐 관련된 문제고, 내가 결론은 이 판례를 아니까 답은 이거다까지 알면은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점이면은 20점 어치 딱 쓰기 좋은데, 판례를 몰라버리면은 일단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문제에서 결론도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쓰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 대비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판례가 중요한 거지, 답안지에다가 막 판례 2개, 3개씩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메인이 되는 판례가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말했던 곡물의 수용 가능성도 부정하는 거, 긍정하는 게만 2개씩 있는데, 뭐 이번 문제가 이번 2017도 71031 판례가 이제 문화재보호법, 이게 몽촌토성 판례였죠 아마? 이 판례인데 송파구 판례일 텐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문제가 이거다 하면은 이거 하나만 열심히 쓰면 되는 거지, 나머지 판례들은 그냥 밑에다가 한 줄 정도로 뭐 옛날에 이런 판례도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부정도 했었는데 이 판례는 이거니까 그렇지 않다,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하자의 승계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나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표공과 개공 하자의 승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면은 표공과 개공 관련된 하자의 승계 판례만 열심히 써주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 나오면은 밑에다가 뭐 개공과 과세 처분은, 그러니까 뭐 긍정한 경우로는 뭐 이런 게 있고 뭐 부정한 경우로는 이런 게 있다, 근데 사안은 이거다, 그냥 이 정도로 한 서너 줄 써주면은 사실 그거보다 잘 쓰기는 시간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판례 기준으로 나왔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판례 보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안 한지 따지는 거는 다 알아야 돼요. 없겠네요. 네, 다 알아야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겠네요. 저는 그 33 판례 전략 이거 저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게 보증소분이 없어가지고 보증소로 말씀드리면은, 보증소 판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1번하고 뭐 2008도 8둘들과 2014도 4669가 확장 수용에 대하여 보증소로 다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 번호를 쓰고 확장 수용 관련한 판례에서는 뭐 보증소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고 동그라미 2 쓰고, 뭐 2018도 둘둘칠은 간접 손실에 대한 판례인데 여기서도 보증소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뭐 판례는 공통적으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증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렇게 쓰면은 분량으로는 사실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한 7줄 정도면은 검토까지 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보통 판례 쓸 때가 별로 안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주대책이나 주거의존비 이런 것도 그냥 강형규정성 물어본 거 아니면은 그냥 법적 성질에 판례는 강형규정이라고도 판시했다, 그냥 이거 한 줄 쓰고 넘어가요 보통. 저 판례에 따르면 네, 나는 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분량 걱정 크게 없이 줄여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법적 성질을 명식으로 물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판례를 다 써버리면은 분량이 한 2배는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저는 무조건 판례 내용을 좀 똑같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쓸 자신 있다 이러면 쓰실수록 좋아요. 쓰실수록. 그러면 60점이 아니라 80점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끝. 시간님 대충 끝났고 일단 끊고. 너무 수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요?